안녕하세요. 저는 그 카카오 핀테크에서 신규 사업하고 그 사업 계획을 맡고 있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편하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기존에 이제 카카오페이라고 하면 간편 결제라는 걸로 이제 저희가 수식을 해서 써왔는데,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카카오의 모든 핀테크 사업을 총괄하는 상위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카카오가 가고자 하는 모든 핀테크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기존의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제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카카오의 이제 핀테크 사업이 어떻게 진행을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이제 들어보신 지 좀 되셨죠? 벌써 나온 지가 14개월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5일 날 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 뭐 삼성페이, 아까 페이코부터 해가지고 땡땡페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3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대한민국 땡땡페이에 어떻게 보면 좀 시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2014년 9월에 이제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런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성이 중요해야 된다. 이제 2013년 초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띄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금융권 분위기는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인인증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인증방법 평가원이라고 그 인증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안성 검수를 해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유일하게 공인인증서하고 동일한 가군인증을 처음으로 받았던 솔루션을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보안성을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앱을 까는 불편함을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이미 여러분들 폰에 하나씩은 다 들어있는 카카오톡에 인베디드를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사실 BC카드 하나로 오픈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융권이 저희한테 그렇게 지금처럼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오픈했지만, 이제 2달 만에 작년 11월에 전 카드사로 다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제 주카드로 언제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1년째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화면을 많이 못 봐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간편 결제가 고도화되고 기존 수단들도 간편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최근에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결제 화면을 현재는 볼 수가 없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고민할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선물하기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해보려고 하니까 11개의 화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결제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도중에 원인을 모르는 이제 상황으로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50% 정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유저들에게도 너무나 좀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카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걸로 저희가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한 화면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편한 신이다라고 막 이런 장표 보여드리면 오 막 이러셨거든요. 이제 요즘에 이제 너무나 이제 흔한 화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이제 9월에 1년 저희가 행사를 했어요. 참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아직 그 1주년에 대한 행사를 한 거는 저희 페이먼트밖에 없을 거예요. 아직 다 1년들이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1년 기준으로 저희가 좀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560만 명이 이제 가입을 해 주셨고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제 가입만 한 게 아니라 카드 등록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00%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에 또 한두 분 또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99%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고요. 1,300만 건의 결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결제가 굉장히 적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평균적으로 뭐 하루에 한 4만 건 정도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에 붙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800만 원짜리 티켓을 구매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건으로는 이렇게 재미로 말씀드리면 한 750만 원짜리 티켓이 판매가 된 적이 있다. 이거 이게 숫자가 좀 삐뚤어졌는데, 이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나카드하고 그리고 BC카드랑 제휴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3개월 만에 30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어느 정도 수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은행권에서는 1년 동안 팔아도 이제 그 10만 자를 못 채우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3개월 만에 30만 자가 팔려서 은행권이랑 카드업계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가지고 사업을 해왔는데 저희가 모바일 결제 시장을 좀 살펴보니까 이 휴대폰과 계좌 기반의 페이먼트에도 사용자들의 이 더 간편하게 쓰고 싶은 니즈가 있더라 였어요.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소액 결제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아직 선물하기 같은 뭐 통계만 봐도 이 휴대폰 결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편하게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해서 지난달에 저희가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오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휴대폰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하고 비밀번호 6자리만 앞으로 계속해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신이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저희가 일단 베타로 집어넣었는데 요번에 이제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때 선물하기에서 다 빼빼로 하나씩 보내셨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일어나서 저희 어쨌든 휴대폰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가 여전히 많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 자동 결제 서비스라는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자랑을 할게요. 혹시 최근에 카카오 택시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에서 내놓은 이제 고급 택시가 있어요. 혹시 타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아직 베타하고 100대밖에 없어가지고 타기도 굉장히 어렵고 기본료가 8,000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못 타보고 있는데 여기에 카드사하고 만든 자동 결제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넣었어요. 이 택시라는 것이 앞에 있고 페이먼트가 뒤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이제 매스컴에 다뤄지지 못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카드를 등록하시고 택시를 불렀다가 타신 다음에 그냥 아무 결제 없이 차에서 내리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버를 혹시 한국에 잠깐 들어왔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우버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그 사용성이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카드사하고 사실 비인증 기반으로 이 자동 결제를 만든다는 게 사실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카카오 택시 블랙에 넣었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 편해질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결제 단계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승인 없이 그냥 내리면 결제가 되니까 보안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라는 걱정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대한민국의 이제 카드사가 굉장히 이제 보안에 민감한 조직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거기랑 함께 해가지고 나왔던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보안성이 검증이 됐다는 얘기고 이게 좀 간단하게 구조로 설명을 드리면 이 실제 카드 정보가 아니라 카드사에서 받은 저희가 이제 가상 카드 번호, 그러니까 토큰 정보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되더라도 이 정보가 어떤 내용도 없기 때문에 실제 카드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킹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뚫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에 대한 코드하고 같이 승인을 올리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게 안전한 구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딱 봐도 약간 안전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토큰이랑 그리고 실제 서비스 코드랑 같이 올려야 이게 안전하다는 거를 좀 도식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럴까봐 저희가 또 웹사이트든 여러 군데에서 원격적으로 이제 페이가 안 되도록 이제 조절하는 그런 기능까지 집어넣고요. 이게 오프라인 결제다 보니까 오프라인은 실제적으로 비대면 온라인보다는 훨씬 더 어뷰징률이 좀 낮은 편이긴 해요. 대면 상황에서 이제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엮였을 때 굉장히 안전하니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편해 보인다고 허술한 건 아니고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은 케이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카카오페이의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의 모습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가 지금 간편결제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계속 치환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결제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2015년까지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간편 결제 하나로 이제 저희가 포지셔닝을 했다면 앞으로는 간편 결제와 공과금, 송금, 투자, 대출 등의 이 생활형 핀테크 플랫폼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원천사들과 함께 만든 카카오페이 페이먼트 플랫폼 위에 자동 결제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만든 혁신적인 결제 수단을 올릴 거고요. 그 옆에 공과금, 에스크로, P2P 대출, 크라우딩 펀드, 외환송금 등 생활형 금융 서비스를 그 위에 옆에 올릴 거고, 이렇게 온라인에 대한 장악을 기반으로 오프라인까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된 이제 몇몇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간편 결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앞에 뭐 휴대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 포인트, 뭐 상품권 등 저희가 사용자들의 니즈가 있는 모든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바꿔가지고 이 앞에 계속 플랫폼에 넣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제가 저기다 써놓기도 했는데, 그 향후에는 카카오 서비스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 함께 붙어서 나오잖아요.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라인업이 풍성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카카오의 이제 여러 서비스에 카카오페이만 붙어가지고 제공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렇게만 확보한 결제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금융 서비스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엣지로 보고 있는 게 이제 공과금 서비스예요. 여기에 이제 그 가장이시나 아니면은 직접 납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월 말마다 참 수많은 고지서들이 날아오고 이것들을 납부하는 게 정말 귀찮죠. 이 공과금 납부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퇴근을 하다가 우편하면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더라도 공과금이 꽂혀 있지만 잘 안 꺼내죠. 어쩌다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공과금을 꺼내요. 그럼 그렇다고 바로 보나요? 아니요. 책상에 던져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밥 먹다가 우연히 보여가지고 열어요. 그럼 아직 납기 기간이 남아있거든. 그러면 또 이렇게 버려놔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깜빡했다 해가지고 딱 보면 이미 연체됐죠. 그럼 또 화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돼. 이런 그 계속 도는 이 귀찮음의 물레방앗간 같은 이 불편한 공과금을 저희가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톡으로 고지받고 페이로 납부하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카카오 공과금 서비스가 내년 1분기 내에 출시가 돼요. 그래서 공과금이라는 섹션이 생기고 그 안에 빌러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시는 빌러들의 이제 어떤 개인정보 조금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고지받기를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이제 매월 고지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 납부하기 위해서 클릭하면 카카오페이로 납부가 되는 이런 부분의 서비스가 이제 출시가 될 거고요. 일단 초반에는 한두 개 정도 빌러만 해가지고 오픈을 할 거고, 이제 서비스를 돌려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이제 빌러들을 확장해가지고 이제 라인업을 풍성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7월에 그 IT 업계 최초로 금감원으로부터 이제 EBPP 사업자를 저희가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한정과 같이 이 고지업계 공룡들하고 MOU를 맺으면서 사업을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는 초반에선 저희 쪽에서 같이 인볼브를 하다가 지금 이제 별도 TF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뱅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그 기존의 이제 은행과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그 금융 소외계층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더 그동안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권이 제공하지 못했던 어떤 금융적인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10대, 20대 학생이나 그리고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신용 등급이 안 돼가지고 대출을 못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어쨌든 회색 지역에 저희가 잘 원천사로서 이제 들어갈 여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또 이제 신용도와 같이 결부시키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드렸듯이 끝이고요. 네, 빨리 끝났죠.
그 간편 결제 외에도 이제 수많은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계시는 생활의 이제 금융의 이제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씩 개선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